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, 수원여자대학교. 안녕하세요. 프로바이크핏 손경환입니다. 오늘은 스템의 특성과 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템의 특성을 좀 알아보면, 스템은 길이값이 있죠. 길이값이라 하면 스티어러 튜브가 꽂히는 이곳의 센터와 그 다음에 핸들바가 장착되는 이곳의 센터, 그래서 양쪽 끝과 끝을 이렇게 재서 보면 스템의 길이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템은 보통 10mm 단위로 길어지거나 짧아지는데, 간혹 요새는 보니까 5mm 단위의 스템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템을 가만히 보면 스티어러 튜브가 꽂히는 것과 그 핸들바가 장착되는 요 부위에 내경이 있는데, 이것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서 보통 이렇게 스템을 구매할 때 이 내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 같아요. 또 이렇게 보면 이 스티어러 튜브의 크기에 따라서 호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이런 장치도 준비되어 있죠. 그래서 스템을 이제 꽂으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템의 특징 중에 이 높이가 있는데요. 보통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시를 하는데, 스템의 높이 그러면 이제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. 요 높이를 또 어떤 회사는 스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템을 만약에 교체를 하려고 할 때, 스템을 구매할 때 이 높이 값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됩니다. 만약에 내 스템의 높이가 40mm인데 36mm짜리 높이의 스템을 구매하게 되면 못 꽂는 거냐? 그렇지는 않고요. 이렇게 생긴 그 스페이서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꽂으면 되고요. 자, 두 번째는 스템에는 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스템을 이렇게 보면요. 이렇게 앞에가 들리잖아요. 각도가 있어요. 뒤집어 보면 완전히 됐고, 그래서 이 스템은 각도 값이 6도입니다. 그래서 이 스텝마다 각도 값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.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높고 어떤 경우에는 좀 낮고, 그리고 이 각도 값을 보면 로드 자전거인 경우에는 스템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장착되어 있고, 그 다음에 MTB는 플러스 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각도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요런 특성을 이제 스템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. 먼저 프레임 사이즈가 커지면 스템도 같이 길어져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프레임 사이즈가 X 스몰인 경우에 스템은 80mm를 꽂는데, 스몰인 경우에 100mm를 꽂을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벌써 20mm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프레임 사이즈만 보고 이게 500이냐 520이냐의 차이를 보고 20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기서만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 자전거를 사보면 스템이 X 스몰에서는 80이 장착되고 스몰에서는 100이 장착되고, 또 그 이상의 자전거에서는 그거보다 더 긴 스템이 장착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자전거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럴 때 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. 팔 길이가 좀 기신 분들은 또 스템이 짧으면 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연성.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스템이 좀 길어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. 유연성이 좋고,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스템이 좀 길어도 불편함이 없는데, 또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또 이게 어느 정도 팔 길이가 긴다 할지라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우리가 스템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어떤 질환들,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를 앓았거나 또 이게 허리 주변의 근육들에 손상을 입었거나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앞으로 많이 숙이는 것 자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도 스템이 현재 쓰고 있는 스템보다는 조금 더 짧은 스템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
그 영상의 오버롤 리치를 이제 계산을 해서 본인의 스템 길이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, 그러니까 프레임과 스템까지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스템이 적정한 길이인지 아닌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스템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허리 각도와 어깨 각도. 허리 각도는 45도 내외, 그 다음에 어깨 각도는 90에서 100도 정도가 적절한, 그러니까 이제 손이 후드에 가 있는 상태에서의 각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어깨 각도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스템이 좀 멀리 있는 것이고요. 또 어깨 각도가 너무 좁다 이러면 스템이 너무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이 각도 값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가 피팅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누가 옆에서 이게 봐줘야 되는데요. 실제로 누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.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각도를 측정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스템의 길이를 결정할 때 오버롤 리치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오시는 분들 보면 스템이 10mm 정도의 좀 이렇게 스템을 10mm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이제 메일이 온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, 오버롤 리치 산식에 의해서 나온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0mm까지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. 그 정도는 우리가 보통 무방하다고 봐야 되고, 보통 오버롤 리치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스템의 길이가 20mm 가까이 좀 길다 또는 너무 짧다 이럴 때는 스템을 좀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자전거를 타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거나 손목이 너무 아프거나 또 이 스템이 좀 멀다고 느껴지거나 그럴 때는 좀 스템을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스템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템에는 각도 값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보통은 이제 로드 자전거는 마이너스 값으로 꽂는데 뒤집어서 플러스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6도에서 플러스 6도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스템이 좀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얘가 좀 들렸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상체를 세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333 법칙에서 스템의 길이, 높이, 각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스템의 길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 이런 스페이서들이 위에 있던 스페이서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스템 전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값과 그 다음에 스템을 뒤집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값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템을 조정을 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는 스템을 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템의 특성과 그리고 스템을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들,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있을 텐데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자,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요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 수원여자대학교